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녹화하는 용정부터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제목은 The Good, The Bad and Ugly를 차용하는 이제 일본 놈 쪽발이었는데, 2부는 이제 막가는 놈, 비겁한 놈, 지저분한 놈을 정했습니다. 이게 누구지 대충 짐작하시죠? 만약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지금 현재 국제 정세 상황에서 보건데 막가는 놈, 뭐 러시아 푸틴이죠, 그죠? 뭐 중국이나 북한 이런 애들도 있을 거고, 그냥 비겁한 놈, 이게 이제 서방입니다. 뭐 미국, 영국이 그나마 조금 나은데 지금 유럽 대륙 국가들,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얄밉게 짝이 없죠, 애들 하는 꼬라지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지저분한 놈, 이거 한국 아니겠습니까? 예? 우크라이나는 제대로 지원도 안 하면서 뺀돌뺀돌하게 이제 짓거리 하고 있는 아들인데, 이게 얼마나 한국이 지금 지저분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이제 만회해 나갈지, 지난 5년 동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얼마나 지금 이게 더 나아질지 좀 이렇게 예측이 안 서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오늘은 이제, 그러니까 이 논의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국제 정세 전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군사적으로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전을 조망하기로 하고, 대표님이 좀 더 이렇게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종합 분석을 하는 걸 했었는데, 지금 거의 매일같이 대표님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자세한 부분까지 다루시기 때문에 제가 큰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는 동어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중에 좀 이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누가 이기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전세에 유리한가,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전쟁에서 누가 승리할 수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의문들을 많이 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데, 왜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갖게 될까 하는 건, 지금 소위 말해서 기성 언론들, 주요 매체들이 우크라이나전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또 올바른 전달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자꾸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단히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답보 상태입니다. 어느 누가 이기고 있다고 할 수 없고요. 다만 러시아의 어떤 전략적 목표 달성은 실패했다. 한 달, 지금 넉 달째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제2의 군사를 가진 대국이 우크라이나 정도를 못 잡아가지고 한다면, 이거 사실은 전쟁이 진 거죠. 전략이고 전술이고 끝장난 겁니다. 다만 이게 이제 피해가 엄청나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국부의 45%가 날아간 상태고요. 그래서 이게 악에 받쳐서 이제 독에 받쳐서 그냥 계속 전쟁을 이끌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우크라이나의 이제 좀 처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너무 이제 우크라이나가 잘 싸워왔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상황이 나오거나, 또는 이제 개별 전투에서 조금 우크라이나가 밀려났다 그러면 마치 우크라이나 군 전체에 이제 위기가 온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언론들이 많은데, 그건 절대 그런 게 아니니까 조심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푸틴이 5월 10일까지 전쟁을 끝나라 했다가 이것도 안 되니까 또 6월 10일까지 해라 했다가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7월 달, 그 다음에 또 10월 달까지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한번 잘 해보십시오. 자, 근데 푸틴이 결국에는 영토적 어떤 욕심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쳤는데, 형식적으로는 신나치를 갖다 쫓아내니 이런 소리 했었습니다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근데 최근에 이제 6월 10일을 기해서 여러 가지 기념식도 하고, 그 다음에 언론과 인터뷰, 그 다음에 이제 20, 30대 젊은 아들 불러가지고 조국의 미래가 어떠니 이런 데 대해서도 헛소리 한 게 있더만요. 그러니까 제가 좀 주의 있게 봤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틀의 대제, 그러니까 레닌이 아니고, 제정 러시아 때 러시아를 가장 이제 선진화, 대국화 시키기 위한 초석을 닦은 사람이 이제 표틀의 대제라는 사람인데, 자기가 이제 표틀의 대제의 화신인 양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러시아 제국주의의 새로운 부활, 대국으로서의 어떤 러시아를 갖다 강국으로 만들겠다, 그게 자기의 어떤 포부다, 비전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표틀의 대제가 과거에 주변국 것들하고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토지를 다 영지를 돌려줬다, 그런 얘기하면서 영토적인 야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표틀의 대제에 빗댔는데,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침략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정치적 어떤 그 계기를 갖다가 여러 가지 포착해가지고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다라고 정당화했지만, 그 정당화를 받아들일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죠. 결과적으로는 다 영토적 야욕이다 이겁니다. 나중에 몰도바도 치고, 또는 만약에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제압한다면은 북쪽의 폴란드하고 발틱 3국도 제압하겠다, 이게 이제 푸틴의 포부겠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표트르 대제 이야기를 하면서 영토적 욕심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것 봐라,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영국의 BBC가 라브로프 그 러시아 외상을 불러다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방송을 제가 앞부분은 좀 못 보고 한 80% 정도를 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 사회자는 둘이가 영어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라브로프는 외상이기 때문에 영어는 충분히 하죠. 하는데, 그 BBC에서 나온 기자가 이 사람이 아마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30년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아주 유치한 사람이라서 러시아로 이야기를 하고 밑에 이제 영어 자막이 뜨는 그런 상황인데, 라브로프라는 사람이 이제 외상인데, 물론 이제 푸틴이 따까리니까 어쩔 도리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기자가 집요하게 이야기하죠. 결국에는 너그 러시아가 영토적 야욕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친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이거는 자연스럽게 두 나라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형성된 게 아니고, 러시아가 명백하게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친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라브로프 외상이라는 사람이 좀 능글맞은 데가 없더만요, 보니까. 조금 이제 그 날카로운 질문을 하면은 눈썹이 바르르 떨리면서 아주 포악한 그런 표정을 짓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결국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러시아의 외상이 이야기하는데도 앞뒤가 안 맞는, 도저히 그는 국제법적 또는 상식적, 사회학적인 어떤 논리에서 봤을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중립적인 사람이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어떤 그 말들을 계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를 하는 사회자는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반복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중에 조금 지루한감도 있었습니다만, 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이제 그랬죠. 지금 서방 진영 쪽에서는 그 가장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인데, 러시아의 무릎을 꿇히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했다라는 걸 갖다가 들먹이면서 라브로프 외상이 do it! 한번 해봐라, 그러면. 너가 우리 무릎을 꿇을 수 있는지. 라는 식의 발언을 했거든요. 이게 BBC 같은 명성 있는 그런 자리에 인터뷰하는 일국의 외상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제스처였습니다. 그 말투라든가. 물론 제가 러시아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영어 자막을 가지고 대충 이제 분위기를 파악하는 건데, 그런 식의 어떤 아주 무도한, 이런 도저히 상식적인 에티켓을 지킬 그런 의도나 그런 소양도 갖추고 있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라브로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방 진영에서 마크롱이 가장 또 이 러시아 아양을 떤 놈입니다. 러시아 이거 모욕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딱 라브로프가 딱 그 말을 쿼트 해가지고 봐라. 프랑스의 마크롱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매스컴의 시대에, 이 인터넷의 시대에 서방 진영이 조금이라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중립, 밸런스를 취하고자 한다든가, 러시아를 두둔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을 경우에 반드시 러시아가 그걸 갖다 이용해 먹는다는 거죠. 그럼 그 마크롱이 한 말을 갖다 대대적으로 아마 러시아 매체에다 유포를 시킬 겁니다. 저 봐라. 서방이 저런 식으로 균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식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입장이 이상한 이런 방향을 흐르다 보니까, 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러니까 독일의 숄츠, 그다음 프랑스의 마크롱, 이탈리아의 드라기, 이 총리가 3명이 같이 지난주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게 있었습니다. 그 보면은 조금 이제 상식이 안 맞는 게, 이쪽에는 그 3사람은 다 이제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공식 석상에서 젤렌스키는 그냥 이렇게 초록색 티만 입고 반팔 티만 입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외교적 신뢰죠. 원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쪽에 총리가, 국가원수가 양복을 입고 왔을 경우 이쪽을 그렇게 맞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마 그 3사람이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했을 겁니다. 젤렌스키로서는. 지난번에 독일 대통령이 오겠다는 거 다 막았지 않습니까? 독일 하도 뺀돌뺀돌 하니까. 그딴 소리 하려면 오지 마라. 근데 좀 기가 찬 거는 이 3명이 아마 혼자 따로따로 가기에는 좀 열적었던 것 같아요. 그건 좀 미안하기도 하고, 저가 좀 비겁하다는 그런 느낌도 들 거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굴종적이고 이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게 대응하지 못한 그런 자세를 취했을 때 분명히 자국,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내에서 그런 태도를 못마땅해 하는 인구층도 굉장히 늘어날 거고, 아마 반대 세력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 지지율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고 하니까 급하게 이제 우크라이나를 갔다가 찾으면서, 야, 혼자 가면 쪽팔리니까 우리 3명 같이 가지를 한 거죠. 3명 같이 가면은 3명 앉혀놓고 젤렌스키가 싫은 소리는 못 할 거니까.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예의는 젤렌스키에 갖췄는데, 옷을 갖다가 정장을 입지 않고 그냥 군복 비슷하게 나갔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불쾌한 감정을 부분적으로 젤렌스키가 드러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제가 국제정치나 무슨 이게 개인 삶이나 큰 차이 없다는 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남의 집에 갈 때 우리가 빈손으로 안 가잖아요. 그죠? 담은 조그만 거라도 들고 가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이게 당사 방문하는 당원들이나 회원 같은 분들도 뭐 돈이 있건 없건 간에 손에 뭘 쥐고 하던데 바꿔서 한 병이라도 사고 온다 이겁니다. 근데 이 세 명은 가면서 선물도 안 들어갔더만요, 보니까. 말이 나왔다가 무슨 지대지 미사를 주겠다든지, 단위장 미사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장갑차 몇 대를 주겠다든지 하면서 그걸 선물 보따리를 들고 와야 되는데, 그냥 입만 들고 갔더만, 세 명이. 그래 가서 뭐 결속을 따지고 뭐 이런 식인데, 이미 서방 세계가 소위 말해서 상당한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 언론에 다 파다하게 퍼진 상태입니다. 미국도 바이든이 돈은 제일 많이 주면서 GDP 대비 가장 많은 지원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또 간혹가다 대도 아닌 이야기 해가지고 또 지지율 떨어지고 뭐 이런 식의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해프닝을 보니까 이 세 사람이 계속해서 애매한 입장을 취하거나 야 뭐 휴전을 하자든가 이런 걸 해봤자 젤렌스키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우리가 가서 얼굴이라도 보이고 인사나 좀 하자 이렇게 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 세 나라가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를 갖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지지할 거냐라는 거는 확신이 쓰질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세 사람이 가서 공개적으로 공동선언을 채택하지는 않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라는 걸 언론에 표방했기 때문에 자기들 말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 그러면은 딴 데는 언론에서는 이게 전쟁의 피로감이 아닌가. 지금 사실은 러시아가 사기는 개판입니다만 우크라이나 역시 워낙 많은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약속한 무기도 제대로 제때 도착하지 않고 이러니까 일선의 병사들은 굉장히 초조하겠죠. 부차 학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한 증오심을 가지고 복수심이야 충분히 있을 거는 사실입니다만, 실제 전선에서 전투를 하는 이제 병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목숨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휴전 이야기가 이제 솔솔 나오는 거는 벌써 이제 피로감이 생겼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영국이나 그 다음에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한테 물어봅시다. 너것들 그래가지고 2차 대전을 어떻게 했냐고. 2차 대전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횟수로 7년입니다. 7년. 예. 그 지겨운 전쟁, 완전 소모전. 예. 총계 온갖 나라 사람들 다 합쳐가지고 5천만이 죽은 그런 전쟁인데, 그 전쟁은 어떻게 했는데 기껏해야 석 달 좀 지났다고 벌써 피로감을 드러내냐 이거죠. 이때 서방이 피로감을 드러낸다는 게 언론에 노출됐다는 거는 그 말 자체가 러시아를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게 전쟁 끝날 때까지 러시아를 쫓아내겠다라고 설사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벌써 무슨 뭐 가스 문제 때문에 뭐 그 다음에 올여름에 뭐 석유 문제 때문에 벌벌 떤다 이런 거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죠. 이런 심리전에서. 그래서 아마 그런 데서 저희가 내외적인 이제 대내외적인 비판이 있다 보니까 이 세 사람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죠. 이게 세계 정세를 볼 때 이게 서구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보안관은 이제 미국인데, 보안관은 술집에 있는 놈, 그 다음에 뭐 술집 밖에 있는 놈, 나쁜 놈들을 다 잡아 깜빵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총으로 쏴주겠죠. 그게 보안관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이 소위 말해서 깡패들, 멕시코 산적 같은 애들은 뭐 시리아, 이라크, 러시아, 중국, 북한 이런 애들인데, 이 중간에 이제 술집 영업하는 놈들, 캬바레 하는 놈들이 유럽이 되겠죠. 근데 얘들은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는 깍당들이긴 한데, 얘들도 와서 술을 팔아주니까 얘들이 사라지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애매한 입장을 취하죠. 국제사회도 똑같습니다, 이놈들.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서부에서의 멕시코 악당이라는 거는 술물도가 필요하니까 이 술집에 들어오는데, 지금 이 현실 국제정치는 반대가 되죠. 왜냐하면 얘들이 유럽 소위 말해서 강대국이라는 프랑스나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지금 지하자원 문제 때문에 러시아에도 완전히 종속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불리한 어떤 그 의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서구국가는 조금 다릅니다만, 기본적으로 나쁜 놈이건 좋은 놈이든 간에 나는 술을 팔아먹겠다는 게 유럽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은 절대 패권 국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언론이나 유튜브들이 지금 하는 짓거리를 보게 되면은 정말 이게 기가 차는데, 우크라이나에 제대로 준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언론이나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각국의 어떤 돈이라든가 지원 내역 같은 거 쭉 나옵니다만 한국은 일체에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본 정도는 표기되어 있는데, 일본은 지금 무기를 줄 수도 없고 법적으로 못 주죠. 근데 일본은 아마 재정 지원을 좀 우크라이나에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체 그런 이름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간접적으로 마침 K9 자주포라든가 한국 무기가 우크라이나에가 진출했다. 그래서 무슨 앞으로 무기 시장에서 한국이 덕을 볼 거다. 이런 소리를 하는 우파 유튜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게 그 팩트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닌데 우크라이나 국민이나 우크라이나 정부한테 좀 미안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무기를 갖다 지원하고 하는 것도 아니면서, 예. 거기에 무슨 소위 말해서 최근에 이제 폴란드가 크랩이라는 거, 그냥 개입니다. 개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크라프라는 그 장갑차, 그러니까 전차를 갖다가 지금 만들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갖다가 배치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K9의 차체에다가 그 다음에 AS-90인가요? 하는 영국제 포탑을 갖다 연결한 겁니다. 그건 하이브리드 종인데 거기에 이제 K9이 간접적으로 폴란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전달됐다고 해서 뭐 열광하는 뭐 이런 이제 유튜브들 방송이라든가 언론 기사들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지금 우리 입장이 사실은 굉장히 난처한데 소위 말해서 세계 10대 경제국으로서 경제대국으로서 어떤 그런 위상에 걸맞는 그런 지지원이나 지지를 보내고 있지 못하다. 이런 걸 갖다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우파에 속해 있던 사람들도 원칙적으로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굉장히 이제 지지하고 우크라이나군이 이기길 바라는 그런 멘트들 내보내면서 어떻게 보면은 젤렌스키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굉장히 약을 올리는 그런 어떤 방송들을 내보내는 거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준 낮은 이제 언론 매체들이 이 동향을 쭉 보자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 회원들이나 당원들이나 또는 일반 시민들이 도대체 누가 이기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소위 말해서 어제 보니까 대표님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DC 인사이드니 무슨 뭐 다른 이상한 우파 매체들에서 뭐 황장수 잘 모르면서 러시아가 이기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뭐 잘하고 있다고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말이죠. 신인균도 그렇고, 뭐, 꺼리튜브도 그렇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옹호하는 그런 어떤 유튜버들, 이 사람들이 이상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 기존 매체에서는 다 지금 러시아가 지금 우세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너 신인균하고 너 그런 방송들을 자꾸 우크라이나 이긴다고 하느냐. 이걸 보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KBS, MBC 다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연합뉴스, YTN, 이런 것도 보면 실제 러시아의 타스 통신이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대표님이나 저나 우리가 직접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교신해서 정보를 얻는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공개된 정보를 갖다가 보고 판단하는 건데, 자, 우크라이나 정부가 발표하는 거, 군사당국이 발표하는 내용도 약간의 과장되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냥 대놓고 거짓말하는 집단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둘을 다 100% 이제 용납할 수는 없죠. 그걸 갖다 다 도용할 수 없는데, 자, 그러면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통계를 내고 있는 데가 결국 그래도 미국과 영국이거든요. 그 미국의 전쟁연구소라든지, 그 다음에 영국의 이제 군첩보당국이 공개적으로 내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판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내고 있는 그 기사를 갖다가 가감없이 대표님이나 제가 그대로 인용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이제 한꺼풀 벗겨내고 이제 보는 거죠. 다른 어떤 교차 검증을 해서 이게 맞다 안 맞다를 보는 건데 그나마 러시아보다는 우크라이나의 군 당국의 발표가 사실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뭐 의존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다른 정보들을 갖다 쭉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 소련군의 사상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미국, 영국의 어떤 3만 명이라는 통계에 의존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사상자는 뭐 그보다 10만을 육박하는 것 같고요. 왜냐면은 죽은 사람이 3만 명 같으면은 되게 부상당한 사람은 그 3배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프랑스나 독일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거에 보면은 그것도 25,000에서 28,000 또는 31,000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나 지금 한심하냐면은 소위 말해서 YTN이나 이제 연합뉴스 이런 데서 자체 조직 내에 군사 전문가가 없는지 외부에서 불러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그런 뉴스를 제가 몇 번 봤는데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냐면은 지금 소위 말해서 기동력이나 보병에 의존하지 않고 러시아가 화공법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격만 하는 거죠. 그 말은 함부로 전차, 기갑 전령이나 보병들을 갖다가 대평에 내보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치는 그런 전면전을 러시아도 수행할 수가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포격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우크라이나도 병력이 딸리는 건 사실입니다만 러시아군도 지금 뭐 예비군 부르고 대도 하는 징집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훈련 제대로 안 받고 전선에 내보내거든요. 2차 대전 때도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그렇게 훈련이 안 된 병사들 내보내니까 훈련된 독일군들이 10대 1의 병력 열사에서 전투를 하고 난 다음에 8대로 이기는 이런 어처구니 미리 나오거든요. 제가 쓴 책이 그런 게 여러 개 나옵니다. 41년에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43년에도
10대1로 붙어가지고 5대1, 8대1로 상호 교환비를 이루는 독일군의 승리로 끝나는 그런 전투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소련군이 갖고 있던 어떤 그 악재 또 나쁜 습관 그대로 지금 러시아군이 물려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군 자체도 지금 병력이 사실은 고갈 상태에 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1965년부터 제식화된 무슨 뭐 T-60 이런 전차들을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그다음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냉전시대 때 폐기 처분해서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그런 기종들까지 끄집어내가 쓰고 있다는 거는 사실 한두 달 전에 벌써 러시아가 우수한 자기 내부에 갖고 있는 어떤 첨단 미사일들은 거의 다 90% 이상 썼다는 뉴스가 크게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걸 정리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독자들한테 한국의 어떤 그 시민들한테 주요 매체가 전달하는 그 내용이 너무나 허접하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또 화가 났었냐면은 그 연합뉴스인가요? YTN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떤 군사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지금 돈바스에서 화공법을 쓰고 있는데 러시아가 이거는 1943년에 쿠르스크 전투 이후에 소련군이 독일군을 상대하면서 돈바스에서 쫓겨날 때 쓰던 전형적인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전투는 없었습니다. 실제 돈바스는요, 1943년에 그에 대한 책도 지금 다 써놨습니다만 바로바로사 그 다음에 지금 출간할 책입니다. 실제 쿠르스크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군이 9월 15일부터 드네프르강 쪽으로 다 일괄적으로 후퇴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때 돈바스 지역은 별로 군사적으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군이 별로 교전을 하지 않고 그냥 후퇴해버립니다. 오히려 격전은 멜리토폴이라든가 마리우폴 지역에서 났었고요. 남부전선, 그보다 더 남부전선. 아니면은 돈바스보다 더 북부에 있는 하르코프 전선, 그쪽이 더 격전이 벌어졌지. 돈바스는 사실은 교전을 피하면서 독일군이 서서히 회피했습니다, 전투를. 그래서 소련군이 화공법에 의해서 돈바스를 해방시킨 적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체권이 없는 역사적 사실이 아닌데도 마치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들먹이면서 독자들을 시청자들 호도하는 그런 게 이제 군사 전문가라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이게 단어 사용에도 저희들이 좀 이제 그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소위 말해서 그 자꾸 연합군 하는데 제병협동군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 군, 러시아의 한 개 군 안에 단순히 보병 전력뿐만 아니고 기갑이라든가 공병이라든가 야포라든가 각종 제대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또 독립된 군, 이걸 제병협동군이라고 하는데 그게 영어로 아마 연합이라 돼 있다 보니까 그걸 자꾸 연합군 하는데 연합군이라는 거는 국적이 다른 두 개의 군대가 합한 걸 연합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국내 군사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이게 단어 사용에 너무 이게 뭐라 그럴까 함부로 지금 대한다는 건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기성 언론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독일하고 일본이 GDP 2%까지 군사비를 갖다 증강시켰다 하니까 자꾸 재무장 하는데 이것도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독일하고 일본은 재무장을 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요, 1980년대에 세계 6위의 군사를 이겼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그 잘 산 나라들이 독일하고 일본이 자기 나라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안 했던 거죠. 사실은 군비 증강을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군비 증강을 새로 하겠다는 거지 재무장은 아니거든요. 재무장은 독일은 이미 1949년에 했고 일본은 이미 샌프란시스코 강화 지역 맺고 난 다음에 바로 자위대가 창설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하고 일본은 과거에 같은 그런 영광을 누리는 시절은 지났습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미국, 중국 다음으로 국제교육 분담금이 가장 많은 부자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나라가 사실은 뺀돌뺀돌하게 군사를 미국에 의존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자기들은 경제 개발에만 이제 의존하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니까 정신 차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군비 증강을 하겠다는 거지 결코 재무장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소한 건데 러시아군 제대 중에 독립차량화 소총병 여단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독립. 근데 이걸 갖다 자꾸 분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이제 러시아를 영어로 번역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독립제대, 독립소총병 여단이라면은 인디펜던트라고 하면 우리가 독립이라고 쓰죠. 근데 어떤 문헌에서 세퍼레이트라고 씁니다. 세퍼레이트라고 쓰니까 이 사람, 분리구나라고 분리라고 하는데 그거는 분리라고 쓰는 게 아니고 독립소총병 여단, 독립기계화 여단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말은 고정적으로 특정 군이나 군단에 배속되어 있는 게 아니고 유기적으로 그때 전황에 따라서 이 부대는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차량화 소총병 여단, 독립기계화 여단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분리라고 하면 틀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더 제가 우스꽝스러웠던 거는
소위 말해서 좀 잘 알려진 이제 그 군사 채널인데, 유튜브인데, M777이라고 미국에 가공할 만한 그런 유탄포가 왔죠. 유탄포나 곡사포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사포가 아니고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포탄이 날아갈 경우 그걸 이제 곡사포라고 하는데 유탄포나 곡사포나 같은 개념입니다. 동일한 이야기인데 그게 마치 다른 포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해설하는 사람도 있더만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지금 이제 기존 매체에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어제 오늘 들리는 이야기 하면은 꼭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하면서 아나운서나 그다음 앵커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만요. 지금 일단 러시아군이 우세하다는 걸 전제로 깔고 이야기를 하더만요. 절대 우세하지 않습니다. 우세하지 않다는 거는 지금 현재 계속 공방이 치열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른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그런 매체들을 봤을 때 보면은 너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쪽에서 기성 언론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밀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쪽에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우파 유튜버들은 뭐 매 전투에서 이기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표님이나 저나 우크라이나군이 어느 정도 승기를 잡고 개별 전투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전술적 승리를 획득했다 하더라도 그걸 크게 과장되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헤르손 지역의 남부 전선에서 지금 그 10개 여단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군이 공세를 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일주일 전에 20개의 크고 작은 마을들을 점령을 했거든요. 근데 저거는 곧 아마 나자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대표님이나 저나 크게 그 성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반격을 지금 하고 있다는 정도로 그냥 추설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전에 다시 러시아군이 반격을 해서 그 20개를 모조리 다 탈환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불과 하루 만에 그 중에 일부를 또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재탈환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 한 건 한 건 어떤 개별 전투의 승리를 가지고 너무 이렇게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는 저나 대표님이나 이 전투가, 이 전쟁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갈 거라는 걸 전제에 두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그만 전선에서 승리라는 걸 갖다가 큰 이제 전쟁의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걸 전제를 깔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대표님이나 저나 철저하게 우크라이나를 100% 응원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전황이 흘러가는 그 팩트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균형 감각을 갖고 그 소위 말해서 차가운 머리로 분석을 해야지 너무 뜨거운 가슴만 가지고 이 해석하다가는 오히려 이게 본말이 전도되는 또는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는 배치되는 그런 설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그쪽 그런 어떤 일광적인 우파들보다는 대수민이나 제가 하는 방송이 훨씬 더 아마 좀 자중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 그냥 기존에 있던 우크라이나군이 가진 전술적 승리를 크게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입장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를 갖다 우리가 지지한다고 해서 러시아군의 승리를 갖다 왜소하고 우크라이나군의 승리를 갖다가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대표님이나 저나 이 문제에 대해서 호들갑을 떨지 않고 아주 차분하게 이제 그 전황을 지켜보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전황에 대해서는 대표님이나 저나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 같다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쟁연구소가 완전히 소위 말해서 미국의 이익이라든가 우크라이나 편만 들어가지고 현실과 왜곡된 정보를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그건 여러 차례 교차 검증을 통해서 지금 한 석 달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매체가 가장 객관적이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가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 미국의 전쟁연구소만한 기관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워싱턴 소식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아마추어들, 프로들, 군사 전문가들이 인터넷 매체에서 교차 검증을 통해서 이제 자료들을 올리는 게 있습니다만, 그것도 100% 틀리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것보다는 미국의 전쟁연구소가 제시하는 자료가 가장 아마 납득할 만한 내용들이 아닌가.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동부전선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밀리는 건 사실입니다. 세베로도네츠크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미 오래전에 포기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동쪽으로 이게 안으로 쑥 들어간 돌출부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거기서 퇴로를 차단당하면 우크라이나군이 굉장히 곤란에 휩싸이기 때문에 굴곡이진 이런 전선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일단 후퇴해서 리스찬스크나 크로마토르스크라든가 그쪽에서 수직으로 평평한 전선을 갖다가 유지하는 게 더 아마 앞으로의 전투를 갖다가 운영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실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 우크라이나군이 고집스럽게 지금 세베로도네츠크를 갖다가 사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설사 세베로도네츠크가 함락당해서 루한스크 주를 갖다가 100% 러시아군이 점령했다고 해서 이 전쟁의 끝장이 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일본이나 미국이나 군사 전문가들이 하는 걸 갖다가 제가 유심히 봤는데 그 사람도 저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는 전혀 군사적으로 사활을 거는 지역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러시아군은 러시아 쪽으로 봐서는 일단 세베로도네츠크를 함락시켜야 그래야 루한스크를 갖다 100% 장악했다고 할 수 있고 그거로 아마 휴전 제시를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흔히 소위 말해서 이제 너무 차가운 머리보다는 뜨거운 가슴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여러 가지 방송들, 방송 매체들, 유튜브들 이런 거 볼 때는 그런 어떤 현실 감각을 갖다가 기재에 깔고 그 사람들 비판적으로 아마 이렇게 시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2분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산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quick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너도 소유주